페이지 이제 65페이지 원소들의 구별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65페이지 일단 예나 네. 지금 내가 몇 번째 부름이 진짜 말로만 하니까 안 되겠네. 65페이지 알칼리 금속. 어디를 알칼리 금속, 일단 금속이라 그랬어. 금속 여기 어딘가 있겠지.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 상에서 1족에 해당되는 금속을 알칼리 금속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족에 있는 애들 모두 다 알칼리 금속이 아니에요. 1족 중에서 누구는 빼야 돼? 수소 빼야 돼. 이거 매우 중요해.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 알칼리 금속에서 문제 나올 때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소예요.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비금속이지 무슨 금속이야. 나 실수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를 이제 다 네모칸을 채운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쓰여져. 네모칸. 여기 뭐 문자기로 A, B, C, D 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여기 네모 박스 이만큼 빡 쳐. 알겠니? 여기서부터 이만큼 네모칸 빡 친 다음에 쟤네들의 공통점은 알칼리 금속이다. 일족이니까 맞아. 아니야. 수소 빼야 돼. 그래서 꼭 알아둬. 수소는 비금속이다. 알칼리 금속에서 수소는 예외다. 당연히 금속이 아니니까. 근데 수소는 1족이긴 하지.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놈들은 누구니?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칼리 금속들의 특징. 얘네들이 1족이란 얘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족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는 뜻이야. 일단 특징 쓰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 한 개인 금속이다. 얘가 알칼리 금속이지. 그리고 알칼리 금속의 특징. 전자를 버린다 아니면 뺏어온다. 경향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어? 그 원자과 전자, 그 최외각 전자 하나를 버릴까 아니면 뺏어 와가지고 7개를 채워가지고 더 7개를 채워서 8개를 만들까? 어떡할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개를 버리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뭐가 되니? 1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 1 플러스 양이 된다. 플러스를 뒤에다가 쓸까? 이거를 읽을 때 1가 양이온이라고 읽어요. 2 플러스 양이온은 2가 양이온, 3 플러스 양이온은 3가 양이온, 가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고,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만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버리는 게 매우 쉬워. 그 얘기는 화학 반응이 매우 뭐하다는 얘기야. 쉽게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야.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 반응성이, 화학 반응성이 크다. 여기서 반응성은 전자 버리는 반응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화학 반응성이 크다. 전자 버리는 반응성이 크다. 여기까지 내치죠. 그리고 알칼리 금속들은 공기 중에서는 알칼리 금속이 공기에 드러났어. 공기 중에서는 누구하고 반응해? O2, 산소와 쉽게 반응하고, 물 속에서는 격렬히 반응.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넣으면 물 속에서 알칼리 금속이 타요. 폭발하듯이 막 바바바박 하면서 탄단 말이야. 격렬히 반응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서 요거 중요해. 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 격렬히 반응하면서 기체가 만들어져. 물 속에서. 어떤 기체가 만들어지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니?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집어넣었다면 버글버글 어떤 기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기체는 누구니? 수소야. 그리고 남아있는 물은 물 속에 넣어뒀으니까 물 그대로 있겠지. 남아있는 물은 염기성으로 성질이 바뀌어 있다. 물의 성질이 봤을 때 중성, 염기성, 산성 할 때 중성이었는데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한 남은 그 물은 염기성으로 바뀌어. 염기성을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 물을 알칼리성으로 바꾼다. 염기성으로 바꾼다. 라고 해서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때 발생하는 수소가 수소인지는 어떻게 확인해? 수소인지 확인하는 방법. 얘야 뭐야? 수소인지 확인하는 방법. 불을 갖다 대면 퍽 소리를 내면서 그 기체가 폭발합니다. 그게 수소라는 뜻이야. 퍽 소리를 내면서 폭발한다. 알겠죠? 산소는 폭발하지 않아요. 만약에 기체가 산소라면 불씨 갖다 대면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게 산소의 역할이라면 수소는 퍽 하면서 폭발하는 게 수소야. 알겠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금속이잖아. 어찌됐든 간에 금속이야. 원래 금속은 단단하잖아. 근데 알칼리 금속은 금속 중에서 물러. 그래서 칼로 쉽게 자를 수가 있어. 알겠니? 알칼리 금속은 금속 중에서 물은 금속이고요. 금속 중에서 밀도가 큰 금속이다, 작은 금속이다. 작은 금속이다.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있어도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해서 변질되겠지. 근데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또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보관을 할 때 어떻게 보관해야 돼? 공기 중에 그냥 철처럼 뭐 쇠붙이처럼 그냥 공기 중에 냅두면 안 되겠지. 산소가 반응할 테니까. 그렇다고 얘를 산소하고 반응하지 못하게끔 물속에다 집어넣는다. 물하고 반응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다가 보관해? 기름에다가 보관해. 기름 속에다 넣어. 정확하게 뭐 파라핀, 액체 파라핀 이런데. 아시겠죠? 기름 같은 그런 곳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저장을 해둔다. 보관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내용이 65페이지의 내용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알칼리 금속. 텍스트는 뭐라고 정리되어 있는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금속의 특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물과 잘 반응한다.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을 잃는다. 실온에서도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를 만들고 물은 염기성을 띠게 만든다. 알칼리 금속은 공기나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 지금 설명한 거 다 들어있지?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야. 이해되셨나요? 됐지?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밀도가 작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튬,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조각 내서 물에다가 집어넣잖아?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물에 떠. 뜬 상태에서 팍 하면서 막 타. 빵빵 터지면서 막 그래. 그래서 물에 뜰 정도로 밀도가 작은 알칼리 금속이 있다. 알겠니? 아, 나 진짜. 일어나.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뭐 어떻게 일어나냐고? 두 발로 힘을 줘서 딱 서서 일어나. 일어나는 방법을 아직 몰라? 시연이 가리게 되네. 일어난다고 해서 뭐 영상이 안 찍혀. 네.
이쪽으로 하면 영상이 찍혀. 시연이가 좀 불편하긴 한데 5분만 참아. 자, 알칼리 금속의 뜻 내용 아시겠죠? 두 번째, 얘네들 누구? 얘네들 몇 쪽 애들? 17. 17쪽 비금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17쪽 비금속 우리 20번까지는 두 놈뿐이 없네. 누구뿐이 없어? 플로린 그리고 염소뿐이 없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밑에 두 개도 외워. 20번을 넘어가긴 하지만 염소 밑에 17쪽이 누구냐? 사주기 17쪽 누가 있냐? 브로민. 브로민 밑에 I. 얘 이름은 아이오딘. 이 네 가지 17쪽은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이 17쪽 비금속. 17쪽 비금속 쟤네들을 뭐라 그러느냐? 할로젠 원소라고 명명을 한다. 할로젠 원소. 누가 할로젠 원소라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 얘네들이 할로젠 원소다. 17쪽 원소. 그러면 17쪽 원소는 딱 보더라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7개. 원자과 전자가 7개면 쟤네들은 전자를 7개 가지고 있는 그 최각 전자를 버리는 게 빠를까 아니면 하나를 채우는 게 빠를까? 하나 채우는 게 빨라. 그래서 쟤네들은 틈만 난다면, 환경만 주어지게 된다면 전자 하나만 뺏어와서 채우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게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야. 얘네들은 전자 한 개를 뺏어 오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면 뺏어 왔다고 쳐. 하나 뺏어 왔다고 쳐. 그러면 뭔 이온이 된다는 얘기야?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지. 1 마이너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야. 1가 음이온. 마이너는 앞에다가 쓰자. 마이너 1. 얘를 읽을 때는 1가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요? 비금속들은 일반적으로 전자 뺏어오는 경향이 크다 그랬지? 그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전자 뺏어오려는 경향이 센 놈들이 누구란 얘기야? 17쪽 할로젠 원소야. 얘네들 하나만 뺏어오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쉽게 뺏어온단 말이지. 하리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 그걸 또 얘네들 뭐라 그래? 전자 뺏어오는 자체가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화학 반응성이 뭐하다? 크다. 반응성이 크다. 알칼리 금속도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할로젠 원소도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표현은 같아. 그런데 방향이 다르지. 알칼리 금속은 전자 버리는 반응성이고 할로젠 원소는 전자 뺏어오려는 반응성이고. 알겠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 일단은 알아두자. 전자를 뺏어오려는 경향을요. 그러니까 전자 뺏어온다. 전자 뺏어온다. 얘를 화학에서는 환원이라고 명명을 해요. 전자를 뺏어오는 걸 환원. 그럼 반대로 전자를 뺏기는 거, 버리는 건 뭐라 그러느냐? 산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금속은 산화성과 환원성 중에서 뭐가 강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금속은 전자 버리잖아. 그치? 무슨 성이 강하다? 산화성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비금속은 전자 뺏어오려는 경향이 크다 그랬지. 채우려는 경향이 크다 그랬지. 환원성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환원이라는 뜻은 전자 뺏어온다 이런 뜻이야. 전자 버리는 건 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할로젠 원소들인데 할로젠 원소들은 그러면 물질로 존재를 할 때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물질로서 존재할 때
그러니까 물질로 존재한다는 뜻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존재를 할 때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이렇게 존재해요. F2 또는 Cl2 또는 Br2 또는 I2 이렇게 존재를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질로서 존재를 할 때 원자 몇 개가 결합해서 물질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두 개가. 플로린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물질로. 염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물질로. 브로민도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물질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걸 원자 두 개가 결합돼서 물질이 됐다. 이 원자 분자라고 얘기한다. 이 원자 분자. 물질로 존재 시 이 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투로 존재를 한다는 뜻이야.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네. 그리고 이렇게 물질로 존재를 할 때 색을 갖게 돼. 할로젠 원소의 특징 중에는 얘네들이 물질로 존재할 때, 자, 얘안 앉아 이제. 예. 색을 갖게 된다. 특유의 색이 있어. 색깔. 어떤 색깔이냐? 일단은 이쪽으로 갈수록 가지게 되는 색깔이 점점 진해진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점점 진한 색. 그러면 플로린은 무슨 색이냐? F2로 존재를 할 때 물질이 무슨 색으로 존재하냐? 얘가 옅은 노란색. 우리가 그 미색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또는 아이보리색. 그런 색깔로 존재하는 게 F2야. Cl2는요, 얘보다는 색깔이 살짝 진해져. 황록색. Br2는요, 색깔이 더 진해져. 적갈색. 붉은 갈색이란 뜻이에요. I2는요, 더 진해서 진한 보라색.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된다.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야. 알겠니? 그리고 물질의 상태가 상온에서 플로린은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 염소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 고체로 존재를 한다. 기체, 액체, 고체, 기기, 액, 고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게 할로젠 원소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할로젠 원소는 알칼리 금속하고 만약에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왜? 누이 좋고 매우 좋잖아. 알칼리 금속은 최외곽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해. 그런데 할로젠 원소들은 전자 하나를 뭐 하려고 그래? 가지고 싶어해. 그러면 얘는 버리고 얘는 받고 좋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을 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촥 붙어버려. 하나는 전자 버리고 하나는 전자 얻어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예를 들어서 얘와 염소가 반응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전자 버려서 Na+가 되겠지. 나트륨 이온이 될 거고 얘는 그 전자를 받아서 염화이온 Cl- 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면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삐 붙어버린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야? NaCl 염화나트륨.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들은 서로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할로젠 원소가 수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얘도 비금속이긴 하지. 그러니까 금속은 아니야. 근데 얘도 일족 원소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도 격렬하게 반응을 해. 그래서 H와 F가 만났다. 물질이 뭐가 되느냐? HF가 돼. 이해되셨어요? H와 Cl이 만났다. 그러면 H 원자 하나하고 Cl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해버려. 그래서 HCl, 염화수소가 돼. 이해됐니? 네. 그래서 할로젠 원소가 수소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뭐 HF 또는 뭐 HCl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HBr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냐? 수소하고 만나서 만들어진 화합물, 수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한다. 수소화합물.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할로젠 원소까지, 중요한 원소 주기성에서 할로젠 원소까지 살펴봤고요. 책에는 18쪽 원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18쪽 원소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합시다. 앉으니까 바로 보네. 아, 나 얘를 어떡하지? 네? 앉으니까 바로 줘라. 안 졸았다고? 예. 아, 알았어. 유지해, 줄지 않게. 18쪽 원소를 우리는 명령을 뭐라 그러느냐? 얘도 특징을 알아주세요. 화학 반응 하는 놈이라고 안 하는 놈이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비활성, 활성되지 않았다. 비활성. 그리고 얘네들은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8쪽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명명합니다. 비활성 기체.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비활성 기체의 특징은 첫 번째,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화학 반응을 거의 안 한다. 알겠죠? 왜냐? 왜 화학 반응을 안 하냐? 이미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배치가 먼 상태로 배치가 돼 있어.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자 배치가 안정적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은 전자를 버리거나 뺏어 오지 않는다는 뜻은요,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야. 전자를 버리거나 뺏어 온다는 얘기는 다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뺏어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다른 원자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단 말이지. 그 과정에서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하는 게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18쪽 원소들은 주거나 받거나 하질 않아. 그러면 원자 자체가 다른 원자하고 결합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로 존재할 때 어떻게 존재하느냐? 원자 하나 그 자체로 물질로 존재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특징. 일 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뭔 뜻이야? 하나의 원자가 곧 분자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물질로 존재를 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얘들아, 수소가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H요! 이건 수소의 원소 기호인 거고, 수소가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할 때는 어떻게 존재해? H2로 존재를 한다고. 알겠어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H2예요. 그래서 얘 뜻은 뭐예요? H 원자와 H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물질로서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 자체가 하나의 분자인데 몇 원자 분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2원자 분자라고 표현한다고. 아시겠어요? 물은 어떻게 존재하니? H2O로 물이 존재를 해요. 그지? 얘 하나가 물질로 존재하는, 물질로 물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때 얘는 몇 원자 분자라고 표현하면 돼? 3원자 분자.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니까 3개의 원자잖아. 3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는 물질로 존재할 때 그냥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뜻이야. 이 자체로. 이 자체로. 이 자체로. 원자 하나가 그냥 성질을 지니고 있는 분자로 존재를 한다, 이런 뜻이야. 그게 1원자 분자야. 이해되셨어요? 그게 비활성 기체의 특징입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이 원소의 주기성 그리고 전자 배치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일단 페이지 67페이지 개념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보자. 1번, 금속의 특징은 금, 비금속의 특징은 비라고 쓰자. 1.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뭐예요? 금이겠지. 금이라고만 쓰자. 2.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한다. 기체, 고체로 존재하는 게 누구였어? 비금속. 금속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3. 외부에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이 얘기는 뭐야? 펴지거나 뽑혀지거나 구부러진다. 연성, 전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금속. 4번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대. 누구야?
비금속.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금속. 되셨죠? 네. 문제 2번. 다음 원소들의 금속, 비금속으로 구분해라. 수소는 비, 리튬은 금속, 산소 비금속, 염소 비금속, 구리 금속, 칼륨 금속. 됐죠? 문제 3번.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가로줄을 족, 세로줄을 죽이라고 한대. 틀렸죠? 가로줄이 죽이에요. 그지? 틀렸고요. 2번. 원소들의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됐다. 배열됐다. 현대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 맞는 말이죠? 누가 만들었다고? 현대 주기율표? 모즐리. 모즐리. 한 번 더 강조. 3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가로줄에 배열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뭐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조기 같은 거야? 주기가 같은 거야? 이거 조기 같은 거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족 같다. 아, 뭔 생각들 하는 거야? 난 지금 과학 얘기를 하는데, 조기 같으면 성질이 비슷하다. 4번.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이 있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5번. 할로젠 원소에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설명 중에, 그래, 다음 그림에서 설명할게. 자, 보자. 이 원소 주기율표를 나타낸 그림이잖아요. 네. 할로젠 원소가 어디에 있는 게 할로젠 원소였어? 17. 얘지, 지금 B. 알칼리 금속은 A, 여기지. 근데 봐. 설명 중에 그걸 아까 정리를 안 했는데, 알칼리 금속들 중에서 전자를 다 하나씩 버리는 성질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 중에 대소관계, 전자 버리는 능력이 탁월한 놈을 이 내에서도 등호부등호로 나타내면 누가 가장 전자를 잘 버릴까? 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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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일까? 밑으로 갈수록. 아시겠어요? 정리 다시 추가로 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뭐하다? 커진다. 금속에서의 반응성은 전자 버림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할로젠 원소에서는 반응성, 다시 그래서 전자 뺏어오는 능력은 어디로 갈수록 강하냐?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전자 얻음. 알겠니? 그래서 통상 이렇게 표현해. 금속의 성질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금속의 성질인데, 금속의 성질은 어디로 갈수록 강하냐?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 버리는 성질이 강하고, 전자 뺏어오려는 성질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 뺏어오려는 성질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4번. A 영역, B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을 각각 뭐라 그런다? A는 알칼리. 알칼리 금속, 알금. B는 할로젠. 할로젠 원소. 자, 문제 5번. A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의 설명으로 OX를 해라. A 영역이 뭐였었어요? 알칼리 금속이었죠. 1.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크다. 반대죠. 밀도가 작다. 2.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다. 맞죠? 3.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쵸?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 못하게끔 이런 데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4.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발생한다. 아니죠. 뭐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5. 물과 반응한 물은 그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문제 6번 B 영역 할로젠 원소죠. 속하는 설명 OX래라. 1.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한다. 이 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고요. 각 분자마다 특유의 색깔을 갖는다. F2, Cl2, Br2, I2 각각 특별한 색깔을 갖게 된다 그랬지? 맞는 말이고요.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다. 아니죠. 기기액고. 4번 수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띈다. 이건 설명 안 했는데 수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 대표적으로 HF라든가 아니면 HCl이 있다고 치자. 이게 수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지. 근데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물에 들어가면 H플라와 F마이너로 나뉘어져요. 얘가 물에 들어가면 H플라와 Cl 마이너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물에 녹으면 물속에 H플라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야. 수소이온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수소이온이 존재하면 그 성은 무슨 성이야? 산성이야, 산성. 우리가 HCl 뭐라고 불러? HCl 이름 뭐라고 부르니? 예, 염화수소. 근데 얘를 물에 녹였을 때는 뭐라고 불러? 염산. 얘가 염산이야. 그러니까 얘 염산이네. 무슨 성을 띠겠네? 산성을 띠겠네. X. 되셨어요? 자, 쭉 넘겨서 바로 페이지 70페이지로 넘어간다. 70페이지. 같이 봅시다. 1번 원자 구조에 대한 설명 OX래라. 1. 원자 핵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렸죠? 원자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2번 원자를 구성하는 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틀렸어요. 전자 수와 원자일 때는 전기적 중성이고 먼수와 먼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지하게 좋네 그냥. 3번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어때요? 양성자 수가 곧 뭘 의미해? 원자 번호를 의미하지. 그럼 원자 번호가 다르면 원자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맞는 말이죠? 2번 원자에서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안 잊었네.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껍질이라고 한다. 뭔 얘기인지는 이해되시나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에너지 준위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이거 무시해. 무시하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뭐야?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껍질이 있다 그랬지.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렇게 껍질이 있다 그랬잖아. 그 껍질이 전자가 도는 껍질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달라요. 바깥쪽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많은 껍질이에요. 안쪽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적은 껍질이에요.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이란 뜻이야.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어. 그거를 특정한 에너지 값이 있는 전자 껍질이 있다 라고 표현한다. 맞는 말입니다. 어디 껍질이 에너지가 많다고? 안쪽이라고 바깥쪽이라고? 바깥쪽이라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많아져. 알겠니? 2번 전자 배치에서 각 전자 껍질이 최대로 채워지는 전자는 8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야, 지금 맞지? 내가 여러분들 문제하고 똑같지? 3번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최외곽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반복되는 성질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된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되잖아.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다. 자, 문제 3번. 3주기 13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라. 일단 3주기 무슨 뜻이야? 전자 껍질 몇 개 사용한다는 얘기야? 3개. 13족은 최각 전자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첫 번째 교대 전자 몇 개 그려? 2개. 두 번째 교대 몇 개 그려? 8개 다 채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대 몇 개만 채우면 돼? 3개만 더 채우면 되겠네. 그지? 얘 원자배는 몇 번이니? 얘 원자배는 몇 번이에요? 지금 전자 총 몇 개 채워졌어? 2, 8, 3이니까 13개 채워졌지? 얘 원자번호 13번입니다. 아시겠어요? 13번 원소 누구니? 알루미늄이에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전자 X에 원자 X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 딱 봤더니만 궤도 몇 개 썼어? 2개. 그리고 최각 전자 몇 개야? 그러면 얘는 몇 주기 몇 족이야? 2주기 14족 원소. 알겠죠? 그리고 원자번호는 몇 번이에요? 6번이네. 원자번호 6번. 전자가 6개니까. 누구야? 원자번호 6번. 6번 나와. 6번 나와. 누구야? 탄소야, 탄소. 예, 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자 X는 탄소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법을 써라.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고? 6개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2개이며, 원자과 전자, 최각 전자 수는 몇 개다? 4개이다. X는 몇 주기 몇 족 원소다? 2주기 14족 원소이다. 되셨죠? 문제 5번. 그림은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A, B의 같은 값을 갖는 것을 찾아라. 양성자의 수 같아요? 양성자 수는 중앙에 있는 이 양성자의 개수 보면 되겠지. 얘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8개. 얘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양성자가 9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성자 수는 같지 않아요. 2번. 원자과 전자의 수. 그러면 현재 그림에서 원자과 전자의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얘는 7개. 다르죠? 이거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A는 껍질수 몇 개야? 2껍질. B도? 그러면 얘는 같네. 리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첫 번째 껍질에 얘 몇 개 있어? 얘도 몇 개 있어. 이것도 같네. 답은 그래서 뭐예요? 디귿, 리을이 답이 돼야 되겠네. 되셨나요?